인터뷰 뉴진수.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열린 여야 대표 회동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계신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여야 대표 회담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현안을 짚어봅니다. 장동혁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장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배고프실 시간인데 여튼 감사하고요. 예. 자,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은 자타공인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측근인 것 같긴 해요. 최자를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최측근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부인하시진 않는 거죠? 네. 가장 가까이에서 뭐 여러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최측근이라면 쓴소리 이른바 직원을 가장 많이 할 걸요. 많이 하십니까? 가장 많이 할 걸요. 가장 최근에 한 쓴소리 직원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 정도로 말씀을 많이 그러시군요. 네네. 한동훈 당대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네. 어떤 일 할 때 여러 사람한테 묻고 또 묻고 그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 묻지 않았지만 옆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면 그게서 본인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거는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수용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편하게 어떤 일이든 뭐 저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다. 뭐 대표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건데 좀 이런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그렇다면 갑자기 난 생각입니다. 그 권성동 의원이 네. 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이러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연찬회였나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님 말씀이라면 그게 한마디 툭툭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참모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나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툭툭 던진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수시로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이번에 의료 계획과 관련된 것은 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전후 맥락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어떤 맥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 맥락을 다 말씀드린다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또 저는 주변에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실과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시고 네. 또 뭐 그것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밖에 그것들을 공개할 때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공개적인 방법 뭐 여러 방법들을 잘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석 달여 만에 정기 국회 개회와 함께 이제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늑장 개원인데 어떻게 제가 정확히 보질 못해서 그런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대면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뭐 분위기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고 사진 촬영까지 이제 항상 이제 뭐 개원하면 이제 사진 촬영. 전체 의원들 300명이 이제 사진 촬영도 하는데 그 사진 촬영 과정에서도 뭐 분위기 화기애애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법사위나 과방위 같지 않았나 보죠. 이거는 약간 제가 법사위에서도 이게 좋은 얘기하다가 아닙니다. 왜 꼭 법사위에서도 저는 뭐 회의장 밖에서 상임위장 밖에서는 뭐 야당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소통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요, 진짜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옛날에는 막 그 상임위장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네. 소주 마시러 갔어요. 요즘 네. 그런 건 별로 없죠. 아직은. 그렇게 예전만큼은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없지는 않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야당 의원님들하고 그런 자리를 갖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야, 그거 좋은 건데 되게. 네, 그렇게 하면 예. 다음번에 세기 강도가 한 10으로 할 걸 저한테는 한 5나 4쯤 하시니까. 그거 좋은 거네요.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안 오신 그 상황을 두고 그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상황 정돈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일면 공감하는 일리가 부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그런데 국회는 대통령실이나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하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거나 그럴 때는 또 견제이기도 하지만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네. 민생을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리고 또 국회가 존중받으려면 또 국회에서 사법부나 행정부를 또 그만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의 국회 모습 뭐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 장관들을 대하는 모습 아니면 뭐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을 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것인지 대통령이나 뭐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살인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계속해서 지금 뭐 탄핵 뭐 특검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근데 그런 공격들도 도를 넘지 말아야 될 텐데 일정한 도를 넘어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 안 한 대통령 쪽이나 대통령실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요 국회 네. 쪽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럴 것 같아요. 때마다 국회에서는 내가 국민의 대표다, 국민의 대변자다. 네.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뭐 국민을 대신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국민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부를 대하고 대통령을 대하고 장관을 대하라는 권한까지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번 이제 정기국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뭐 우리가 예상은 됩니다만 어떤 현안을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요 야당은 뭐 여러 국면이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계속 현실화되고 있고 예. 뭐 저쪽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야당으로서는 공격할 포인트가 대통령, 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이쪽 부분일 거고 여당으로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이 뭐 허황되든 아니든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뭐 논란이 되고 힘든 부분이죠. 네. 지금부터는 어제 그 양당 대표 회담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최고위원님은 오늘 최고위에서 11년 만에 회동 자체에 의미가 있다. 원하는 결실이 있기까지 인내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 물론 의미 있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만나고 또 여야 간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제 회담이 다소 불편했다. 무슨 뜻입니까? 불편했다라기보다는 네. 공개 발언에서 각자 대표가 듣기에는 상대 대표의 발언이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약간 돌직구더라고요. 있었는데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부터 만나지 말자 이럴 건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을 직면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어찌 보면 정치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과 마주하고 식사하면서 어떤 민생에 대해서 논하고 해결책을 또 찾는다.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네. 전 정치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다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는 계속되어야 되고 그러면 대표의 만남은 계속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역설적으로 어저께 약간 양당 대표가 이렇게 서로 돌직구를 면전에서 날리다 보니까 그 끝나고 나서는 괜찮았다는 평가도 스스로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저것도 나쁘진 않겠다. 자주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굳이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런데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애써 뭐 피하려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이상해요. 있지만 예, 예.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있는 이야기하고 그래 그건 그거대로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당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또 머리 맞대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오히려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년간 공식적인 회담이 없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더욱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어떤 결과가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만났거든요. 그런 게 이게
결과가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양당 대표가 닿고 뭐 하려고 만났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그럴 있는데도 수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예. 만났다는 게 오히려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욕을 먹을 그 어떤 그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자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미리 알려진 의제를 보면 양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예.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의제라고 하는 것을 뭐 많은 분들 예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민생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적어도 저는 어제 예.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견이 없는 거나 아니면 뭐 공약으로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거나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처리하자.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11년 만에 만났지만 뭐 언제 다시 만나자 이걸 정할 수는 없어도 자주 만나서 우리가 소통합시다라고 하는 대화의 물고 협치의 물꼬를 튼 것만 하더라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은 여야 대표회동에서 정식 의제로 올라가진 않았던 의대 정원 문제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플랜 B를 강조했어요. 일단 플랜 B가 뭔지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럼 대통령실 입장과는 결이 조금 다른 겁니까?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정책은 뭐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다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기 상황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꿀지에 대한 플랜이 있는데 그게 네. 바로 플랜 B입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실의 여러 상황들이나 네네. 아니면 이렇게 전공의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도 계속해서 이제 복학하지 않고 내년에 의사 시험을 보지 않고 또 전공의들도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예. 이 상황들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원 2,000명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 몇 명을 하는지는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2025년 거는 이미 가고 있으니까. 예, 2026년은 예를 들면 유예하고 꼭 그것만이 뭐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2027년부터는 그럼 또 몇 명으로 할 건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 뭐 상황이 지금 그러하니 처음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뭐 유연한 방법들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것이 뭔가 정책을 후퇴시키는 거나 아니면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플랜 B는 플랜 A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랜 A를 만들 때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오면 이 플랜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플랜 B이기 때문에 플랜 A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플랜 B는 결국 플랜 A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네. 자꾸 A와 전혀 다른 계획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렇게 워딩을 보면 만약의 사태 되게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국민들의 시선이랄까 어떤지 정부에 대한 어떤 그 평가랄까 이런 부분을 되게 만약의 사태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추석 연휴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시일이 있다가 의대가 진짜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가정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우려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네. 만약에 그런 것이 그럼 현실화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현실화돼서는 안 되고 현실화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조금 더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들, 네. 대안들 그리고 정책에서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어제 여야 대표들은 단독 회동도 가졌습니다. 공동 발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4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만난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 1대1 회동에서 아주 획기할 만한 내용 들은 거 있으면 좀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 주세요. 저는 어제 이제 그 뭐 사전에 회의도 하고 네. 뭐 회담하러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대표실에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3대3 그게 끝나면 거기서 실무자들이 이제 합의문 그러니까요. 발표문 작성하고 대표는 잠깐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걸 뭐꽤긴 시간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저도 물었습니다. 도대체 두 분이서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뭔 얘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의제와는 큰 관계없이 예. 그냥 두 분이 편안한
말씀 나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자기 뭐라 그럴까 이거 저 해병대원 특검법 이런 그런 것보다는 것보다는 아유 그러면 지금 그럼 저기 사모님이나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예, 아주 그죠? 그냥 편안한 말씀. 그러면 네. 뭐 따님이 지금 몇 학년이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군요. 예. 뭐 이런 거네요. 뭐 예. 아마 이게 아무리 비공개로 두 분이 1대1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으면 조금씩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죠. 뭐 양쪽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대로 두 분이 그냥 편안한 스킨십이네요. 대화, 편안한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두 분 나오실 때는 되게 좀 표정이 좋았어요. 편안한 모습으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자, 그럼 이제 양당 대표 회담이 열린 바로 다음 날 첫 최고위 회의가 오늘 이제 최고위 회의 하셨잖아요. 네. 자, 이제 공개 회의야 뭐 기자들이 딱 그 워딩을 다 갖고 있고, 자 비공개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뭐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뭐 평가라기보다는 이거 어땠습니다라는 약간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약간 후속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제안도 있었는지 뭐 그런 특별한 내용이 오늘 있었나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예. 그래도 뭐 딱히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결론은 내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8개의 발표문 내용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 대표가 만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합의를 이뤄낸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들도 그런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대표가 합의 발표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 그리고 그 뒷 배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최고의 공개 발언 때 그 말씀을 또 다시 또 차분히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 비공개 회의 때는 이제 그런 공개 회의 때 이야기할 내용을 좀 추가로 이런 뒷 이야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해 주시고 대표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하는 일이 다르다. 법안 대응 권한은 원내대표가 하는 것으로 당원 당규에 명시돼 있다. 이게 어저께 이제 양당 대표가 논의한 게 거의 입법 사항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좀 알아서 하게 놔둬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 해석하세요? 최근에 그런 발언들이 여러 군데에서 네.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내 기구도 당의 조직의 일부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다면 물론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보면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대표와 협의하고 당대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원내대표와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당연직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 최고위원회는 그 최고 의결 기구죠. 예, 당의 최고 의결 기구에 거기를 관장하는 사람은 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갈라서 원내 일은 원내대표가 할 거니까 당대표는 관여하지 마시고 당의 일이나 집중하시고 당대표는 당의 일은 당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는 또 관여하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는 말이다. 원내의 일도 당 일의 일부이고 네. 원내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원내를 지휘하지만 당대표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당대표도 네. 당무를 처리할 때는 최고위원회 일원인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서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원내대표 일이고 이건 당대표 일이고 그러니까 서로 딱 아니다. 예, 무슨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책상에다가 손 그어놓고 넘어오면 뭐 내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이런 발언은 당의 건강한 모습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282님이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님이 올바른 길로 가시게 잘 동행을 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언론이 당정 갈등, 뭐 윤한 갈등, 한정 갈등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고 한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장동혁 최고위원께서는 다름이 있을 때 같음이 더 빛난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자, 특히 이제 최근에 의료공백 해법 놓고 당정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당 내외에 이제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갈등이라고 계속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당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우선 언론의 일면 제목은 이제 갈등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뭐 그건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뭐 당정 갈등까지는 제가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윤한 갈등이나 이렇게 갈등, 당한, 네, 당한 갈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좀 악의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당에서는 국민들의 민심 또 당원들의 당심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고 전달해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인데 당에서 대통령실과 늘 같은 목소리만 낸다면 국민들께서는 당은 늘 그러려니 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이런데 대통령이 그와 달리 갈 때는 당에서 국민들의 민심은 이런 것 같다라고 전달하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내야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데 이번에는 당과 대통령이 당과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네라고 할 때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그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실 거다는 거죠. 네네. 다른 것이 있어야 같을 때 다른 모습이 있어야 같은 모습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늘 같은 목소리만 나온다면 그거는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늘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저는 큰 소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대통령실도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리는 갈등이 아닙니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기에도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결국은 톤 앤 매너가 국민들과 국민들도 언론도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톤 앤 매너를 보면 갈등처럼 비춰지는데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소통 방식이나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는 이제 의료 공백 해법, 의정 갈등 해법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역시 해병대원 특검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내에서 과연 합의를 이뤄가지고 어떤 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좀 있는데 우리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해낼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분도? 지금 의료 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이 특검법의 문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또 원내에서도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는 좀 맞지 않는 게 한동훈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당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면 그것은 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어떤 발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못 한다.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당내에서 논의를 해봅시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당의 건강한 모습이고 당에서 그것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을 때도 우리와는 다른 의견이 왔네. 그러면 우리 모여서 그럼 뭐가 다른지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진단이 맞는지 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갈 때도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당의 건강한 모습이고 당정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의 일부에서 그냥 또 하나 나왔구나 그러고 이거 갈등으로 몰아가야지라고 하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당내에서조차도 공격하기에 바쁘다면 우리 당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우리 당은 건강하지도 못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국민들에서 어떠한 것도 내놓지 못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근데 제 해병대 특검에 대해서도 이런 당대표가 이런 논의를 시작했으면 당에서 그럼 우리가 모여서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게 건강한 것이지 이런저런 반대의 목소리만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도 저는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